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전 10시를 넘었는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 한국에서도 다른 형식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베네수엘라가 한때 잘 나가던 나라가 공산주의자 두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그리고 이 두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쿠바를 위해서, 카스트로를 위해서 영혼을 팔고 국익을 갖다 바치고 해서 나라를 거들내고, 그 대신 쿠바의 정보 요원들을 받아들여 가지고 자기 안보기관 그리고 군대 정보기관에 박아놓고 국민들을 탄압하고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쿠바의 식민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쿠바가 베네수엘라를 좀비로 만들고 베네수엘라의 국부, 특히 기름을 거의 공짜로 받아 쓰면서 보안 요원들을 시켜서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을 지켜내도록 이런 장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게 북한과 대한민국 사이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 대한민국에서 말하자면 이 차베스, 마두로와 같은 공산주의자가 대통령 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유심히 봐야 되는데, 이제 드디어 이 국회의장이 군부가 일어나야 된다. 군부가 일어나야 된다 해가지고 군부 쿠데타를 지금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 20년 망가지더니 원래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1000만%입니다. 1000만%로 예상되고 작년에는 한 160만%가 됐습니다. 80년대까지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매장경을 바탕으로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고 중남미의 최고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영혼을 적에 팔아넘기는 두 공산주의자 대통령이 나타나니까 20년간 나라가 전쟁이 나지도 않았는데도 전쟁 난 것보다도 더 참혹한 경제 파탄이 이루어지고 수백만이 지금 난민이 되어서 나가고, 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쓰레기통을 뒤진 사람이 많아가지고 신부가 설교할 때 제발 음식 쓰레기를 버릴 때 곱게 싸서 버리라고 부탁하는 형편이 되고, 국민들의 몸무게가 1년에 10kg씩 줄어드는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 어떻게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느냐 하면, 그 군대가 쿠바에서 온 요원들에 의해서 딱 장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 영웅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과이도 의장. 여기 국회의원 선거를 하면은 국회 야당이 이겨요. 그런데 그 야당을 무시해버리고 이 마두로가 또 다른 국회를 하나 만듭니다. 이 정상적으로 등장한 국회는 아무 기능을 못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국회의장으로 뽑힌 사람이 한 사람, 아주 과이도라는 사람인데요. 30대의 과이도, 이분이 아주 용감한 모양입니다. 나는 지난 11일에 이 사람이 수도 카라카스에서 대중연설을 하면서 나는 마두로를 대신해가지고 임시 대통령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자기가 이제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변 국가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요. 이 리마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리마 그룹. 카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등 미주 국가들이 속한 리마 그룹 13개 나라는 베네수엘라에서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국회에 권력을 양도하라. 지금 마두로 정권 인정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라리
과이도 의장을 합법적인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국제 정세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이게 어딥니까? 카라카스 동쪽 페타레 지역에서 수도 방위군 소속 군인 27명이 지역의 군 초소를 습격해 총기를 탈취했다가 진압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베네수엘라 전역에서 마두로 정권 규탄 시위가 열리고 이 자리에 이 과이도라는 사람이 국회의장이 앞장서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정세가 꼭 1986년 필리핀에서 마르코스가 밀려나는 그때 피플 파워란 말이 등장했는데 그 비슷한 상황으로 가는데 하나 특이점은 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공산당 정권을 타도한다고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보통 대중 시위는 좌파가 하는데 이 경우에는 우파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이 국회를 중심으로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군대가 나와서 이 정권을 무너뜨려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이 베네수엘라 사태가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좋은 나라라도 아무리 민주주의가 정착된 것 같이 보이더라도 국가 지도부에 공산주의자가 들어가면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의 본산이 남미에서는 어디냐? 쿠바입니다. 쿠바에 충성하는 나라가 돼가지고 영혼을 팔고 쿠바 카스트로의 지시를 받는다 이거죠. 이 차베스나 마두로 이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쿠바 카스트로 숭배자였고 카스트로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차베스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차베스를 완전히 자기의 제자로 삼았습니다. 대통령이 되니까 일일이 카스트로의 지시를 받고 카스트로의 보안 요원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거기서 위안을 얻고 하면서 경제를 국유화하고 친미국가를 반미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친미국가를 친쿠바 즉 반미국가로 만드니까 경제가 망가질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은 친미국가가 반미국가가 되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때 이 카라카스는 외국 회사들이 가장 많이 본사를 두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 베네수엘라는 국민소득이 유럽 나라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70년대. 그런데 망치는데 딱 20년 걸렸습니다. 한 대로 망쳐지지 않고 1998년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집권했습니다. 공산주의자가 쿠데타로 집권한 게 아닙니다. 선거를 통해서 집권해가지고 친쿠바 정책을 쓰면서 나라를 망치다가 2013년에 죽으면서 또 후계자를 똑같은 사람 마두로로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2대에 걸쳐서 딱 20년입니다. 20년. 2대에 걸쳐서 20년 동안 망쳤습니다. 그런데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쿠데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쿠바가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인데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젊은 국회의장 같은 투사가 등장하는 거죠. 투사가 등장하니까 국회가 이제 국회, 국민 그리고 바깥에 있는 다른 나라들이 합해가지고 마두로를 무너뜨리겠다고 하는데 마두로를 편드는 나라가 세계에서 중국하고 북한하고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입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정도. 유명한 칠레 사태가 있습니다. 칠레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1970년에 있었습니다. 아옌데가 공산주의자인데 우파가 분열된 틈을 타가지고 40%도 안 되는 지지로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친쿠바 정책을 썼어요. 냉전시대 때인데 친쿠바 정책을 쓰고 친소련 정책을 쓰고 북한과 수교하고 미국과 반대하고 그다음에 국유화 정책을 쓰니까 베네수엘라처럼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중산층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나중엔 대법원과 국회도 아연대 정권에 반대하는 판결도 하고 성명도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쿠데타 시위 모의가 한번 있었어요. 이걸 진압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피노쳇 육군 총사령관. 근데 피노쳇이 그 쿠데타를 진압한 지 한 달 뒤인가 1973년 9월에 전군이 출동하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아연대는 나중에 고립된 대통령궁에서 자살했습니다만은 그리고 한 몇천 명이 죽는 이런 사태를 통해서 공산주의는 쓸어버리고 공산주의를 쓸어버리니까 민주주의도 같이 쓸어버리고 해서 피노쳇 독재가 그 뒤 20년 이상 계속되는데 피노쳇은 그러나 경제를 발전시키고 개혁을 많이 하고 나중에는 다시 민간인으로 정권을 넘겨주었습니다. 이 칠레 사태와 베네수엘라 사태가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들이 유심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옌데나 차베스나 마두로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경고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항상 모든 문제를 민주주의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런 나라는 이 세상에서 몇 개 나라가 안 됩니다.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기반이 약하면은 선동 세력에 의해서 국가 조정실이 점거됩니다. 예컨대 한국에서 김일성을 숭배하는 자가 이승만 박정희보다도 김일성을 더 좋아하고 미국보다도 북한 노동당 정권을 더 좋아하는 세력이 집권 세력이 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게 바로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물론 한국은 큰 나라입니다. 민주주의 랭킹에서 세계 167개국 중에서 21등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167개국 중에서 167등이죠. 세계 최악의 민주주의 독재, 세계 최악의 독재 국가가 아시아 최고의 민주주의 국가를 쿠바가 베네수엘라처럼 먹는다? 불가능할 것 같죠? 저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항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경제 파탄이 일어나겠습니까? 반면교사가 있지 않습니까? 반면교사. 우리는 베네수엘라가 되지 않도록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5조가 아주 중요한 헌법이 있습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신성한 의무를 다하며 정치적으로 중립한다. 우리는 이런 사태가 날 때 최종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을 누구한테 맡겼느냐? 국군에 맡겼습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은 국토방위와 개념이 다릅니다. 내부의 적으로부터도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이란 말은 자유민주주의를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국군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정질서를 부정하고 그리고 헌법을 무시하는 세력이 폭력적 방법으로 권력을 휘두른다든지 해가지고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체제를 뒤엎으려고 할 때 국가 안전보장의 신성한 의무를 다해야 할 임무를 헌법 제5조로부터 부여받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